안녕하세요. 공동선생님 탁금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학학습 비법 첫 번째 암기, 두 번째 문제 해석, 세 번째 한 번에 3시간 이상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개념 암기, 두 번째 공식 암기.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통 수학을 40점 이하 맞는 친구들 중에서 개념과 공식을 암기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념과 공식만 암기해도 기본적으로 수학은 무조건 50점 이상은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현재 수학을 30점, 40점밖에 안 받고 있다라면 그거밖에 점수가 못 맞았다라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개념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제가 단언하건대 개념과 공식 제대로 외우고 있는 거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개념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단 두 가지입니다. 용어, 그죠? 용어와 기호에 대한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용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값이 뭔가, 그죠? 절대값의 정의 뭐예요? 0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뜻한다. 그 다음 항등식이 뭔가? 어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등식이 성립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도 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호라는 것은 뭐예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겠지만 루트 같은 거, 루트의 의미에서 루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fx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x에 관한 식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어도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특히나 뭐 용어에 있어서는 절대값이 x절편이 뭔지, y절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조차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주어져도 못 푼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어와 기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공식 암기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근의 공식이 됐든 삼각형 넓이 공식이 됐든 원의 넓이 공식이 됐든 이러한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만 선생님이 수업 설명을 할 때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문제풀이를 할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친구들의 대다수는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공식을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주어도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수학에서 이해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어떤 선생님이 설명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게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좀 더 잘 이해되게 핵심을 찍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한 스킬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됐든 수학적인 문제풀이라든가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단언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들을 모르고 있어요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것들, 용어에 대한 것들, 기호에 대한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학 공부의 기본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문제 해석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 씁니까? 우리가 영어를 해석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번 해석하는 거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중학생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읽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My name is 공동. 그죠? 무슨 뜻이에요? my, 나의. 맞죠? 그 다음에 name, 이름은. 맞죠? is, 뭐뭐는,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 즉, 나의 이름은 공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수학적 해석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해석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가장 극명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보통 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것부터. 즉,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구나라는 게 떠오르셔야겠죠. 2차적으로. 두 번째,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갖고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뭘 찾아내셔야 돼? 이 그래프의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서 좌표의 의미는 0,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것을 해석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안에서 꼭지점의 좌표, 이차함수의 그래프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y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구나를 떠오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고 있다? 암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기가 안 되고 있다. 즉,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암기. 그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y절편을 갖고 있고 그 절편의 y절편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얘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해석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해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함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건 어디에 해석하는 거예요? 암기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좌표를 바라봤을 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끝나고, 그죠? 이 기본적인 해석이 끝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이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 값만 구하면 이차 함수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0,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주어졌으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죠? 거기까지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0이니까 그죠? 0 더하기는 2의 제곱은 4a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이항되니까 4a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3으로 이항되니까 2가 되고 따라서 a는 2분의 1이에요까지 찾아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문제가 뭔데? 얘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얘잖아. 이 식이 아닌 이 식을 만들어라 라는 뜻인 거니까 뭐까지 생각나야 돼? a 대신 2분의 1을 대입하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갖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쳐보세요. 문제 해석이 왜 중요한 건지 한번 볼게요. 주어진 문제에서 내가 이것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파악해야 되는지를 즉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것에 대한 해석의 과정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학이 어렵고 힘들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면 고난이도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항상 수학은 어려운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암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암기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에 있는 한 번에 3시간 이상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한 번에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건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수학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머리를 쓰는 학문이잖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단순하게 뭔가를 암기해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암기되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쓰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30분, 1시간 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두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서서히 머리를 예열시키고 머리가 예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우리가 속도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100km까지 쭉 올릴 때 한 번에 100km 올라가는 차는 없어요.
10km, 20km, 30km 속도를 서서히 쭉 올라가면 엔진에 예열을 가하고 100km, 120km, 200km까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수학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뇌의 예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요소로 쭉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수학 공부를 30분 하다 말잖아요. 왜? 문제가 안 풀리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니까 지겹고. 그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학 공부를 할 때 3시간 이상씩 한 자리에 앉아서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통 수학을 100점을 맞는 친구들, 특히 뭐 과학부를 진학한다거나 상위권 대학에 진학했던 친구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보면 그 친구들의 가장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나는 특징이 뭐냐면 수학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3시간, 4시간 쭉 공부를 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리고 절대 그 친구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성향들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시간 이상, 한 번에 3시간 이상 공부한다는 것은 앉은 자리에 그걸 3시간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 아니라는 거죠. 3시간 이상 무조건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3시간을 앉아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목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이냐가 되잖아요. 어떻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떻게에 대해서 좀 참고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일단 학기 초가 되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고 책을 삽니다. 그죠? 수학책을 사요. 그래서 첫 단원 배우는데 쉽습니다. 보통 쉬워요. 3월달 첫 단원을 배우는 내용들은 쉬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공부를 막 합니다. 근데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가 넘어가면 손을 놓게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거든요. 문제풀이가.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해설서를 꺼내죠. 1번 문제 풀어보고 모르면 해설서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2번 문제 풀다가 풀어보고 또 3번 문제 모르면 해설서 꺼내서 3번 문제 아 이렇게 푸는구나. 다 이해한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설서를 옆에 끼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수학은 한 챕터당 여러분들이 1번부터 끝번까지 보통 20문제에서 3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챕터가. 이 한 챕터를 끝낼 때까지는 절대 해설서를 보시면 안 돼요. 즉 내가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었어. 3번 문제를 몰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거 모르는 문제예요.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해설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4번 문제 풀고 5번 문제 풀었고 쭉 가다가 뭐 10번 문제 모르면 체크. 그 다음에 13번 모르면 체크. 쭉 가서 20번까지 모르면 체크.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15번 이후부터 체크할 거예요. 왜?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또 어려운 문제가 보통 그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다 체크하고 가시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20번까지 자기가 일단은 체크하고 가고 그 다음 해설서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푸는 문제 맞고 얘는 내가 몰랐고 얘는 내가 풀 줄 안다 생각했는데 틀렸고 얘는 맞았고 얘는 내가 몰랐고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해설서를 보고 3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십니다. 절대 보시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설서를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푸시면 안 돼요. 놔두세요. 일단 해설서를 보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4번도 그냥 해설서만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해하고 쭉쭉 넘어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해설서만 일단 보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해설을 보고 이해했던 3번 문제를 풉니다. 또 4번 문제 풉니다. 5번 문제 풉니다. 이 문제 내가 틀렸어. 아까 해설 봤는데 다시 또 몰라? 또 체크합니다. 그죠? 그냥 또 이번 문제 또 얘 잘 모르겠어. 아까 해설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막상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체크합니다. 또 15분인데 다시 풀었고 쭉 풉니다. 그러고 나면 또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또 해설을 또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풀지 마시고 해설서를 보고 그냥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해설을 덮고 또 다 풀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보통 20문제를 푸는데 많게는 3번 혹은 4번, 적게는 1번이면 끝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친구들의 상황과 실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 번에 끝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2번에 끝난 친구도 있고 3번에 끝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4번에 끝내든 5번에 끝내든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수학적인 감각과 수학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의 차이지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의 차이는 아닌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25문제 고난이도 문제를 3번, 4번 보는 동안 5번만 20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라면, 스스로 풀어서 해결했다라면 그건 여러분 거가 된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5번을 반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5번 만에 풀었다면 이 문제는 정확하게 다 이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놓치는 문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은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떤 걸 느끼세요? 단순한 하나의 개념을 푸는 문제가 없어요. 2개, 3개, 4개의 개념들이 혼용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게끔 문제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개념 1개, 2개가 섞여 있으면 손 놓고 못 푸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익힙니다. 앞에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20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틀렸다 그래서 해설서를 보고 그 한 문제를 이해했어 하고 그 자리에서 풀고 넘어가면 그 다음날 몰라요. 왜?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해설서가 풀어준 거지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3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겁니다. 공동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첫 번째 공동 노드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 노드가 있어요. 공동 노드는 뭘 되어 있습니까?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개념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단원의 개념들과 그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 단원에서 사용되는 공식이 어떤 게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강의를. 그래서 제가 공동 노드를 여러분들에게 듣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내용을 잘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쭉 시청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아는 내용이야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꼭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흐름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갖춰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단원에서 어떤 개념의 흐름들이 있는지를 눈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공동 노드를 통해서 개념 강의 다 들으셨다라면 공동 문제집에 보시면 스스로 정리하기가 있어요. 그 스스로 정리하기에 1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줬는지를 스스로 개념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정리해서 스스로 그 부분들을 숙지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암기가 끝나면 뭘 하셔야 됩니까? 계산력 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계산을 완성시키셔야 돼요. 계산이 안 되고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기본적인 계산, 그 다음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계산력 업을 통해서 계산 실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공동 팩터리어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팩터리어트는 어떤 거예요? 핵심 문제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핵심 문제 풀이가 정리되어 있는 강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줄 알아라고 풀지 마시고 일단 공동 팩터리어트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를 쭉 시청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내가 아는 문제라고 넘기지 마시고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꼭 시청을 하시고 알았습니까? 꼭 시청을 하시고 뭘 해야 돼요? 공동 팩터리어트에 있는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 팩터리어트에 있는 문제를 푸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그대로 푸셔야 돼요. 1번부터 끝번까지를 쭉 풀어보시고 몰랐던 문제 체크하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잘 모를 수 있겠죠. 한 번 들었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 채점을 하시라고요. 직접. 그래서 내가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만 그때는 이제 내가 틀린 문제,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만 공동 팩터리어트 들어가서 넘기면서 보시면 내가 3번 모르면 3번 수업 다시 듣고 또 쭉 넘기고 절대 푸시면 안 돼요. 듣기만 하세요 일단. 그 다음 또 넘기고 7번 틀렸으면 7번도 보고 10번 다시 보고 틀린 거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 그 문제 다시 풀어보시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또 그 와중에 못 푸는 문제도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또 들으셔야 되죠. 그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해서 공동 팩터리어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를 해봐야겠죠. 내가 얼마만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동 승급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동 승급전은 강의당 100문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심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공동승급전에서 아마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되셨다라면 공동승급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보통 4단계, 5단계에서 걸리는 문제가 몇 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해결하시고 이 문제 유형에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공동 패트리어터에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공동 패트리어터에서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찾아서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승급전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그 강의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 준비 하셔야죠. 그죠? 시험 준비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모습에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각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모습도 어떻게 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풀자.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채점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오스백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시청을 하셔야 돼요. 쭉 시청을 꼭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공식 적용해서 푸는지가 머릿속에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시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데 문제부터 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 단원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시청을 하라는 겁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꼭 시청을 한 다음 문제를 풀어 들어가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어수백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 어수백 결코 잘못된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증명할 것이고 이것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이 세 가지 암기 문제에서 한 번에 3시간 이상씩이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수학은 어차피 100점이라고 스스로 장담하고 스스로 자신있게 수학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